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지혜로운 마침표를 찍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녀가 어느새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를 겪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마침내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생 자녀를 보살피고 지도하던 습관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될 때 그것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3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습관들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지만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서서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습관을 어떻게 건강한 소통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성인 자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모든 결정은 부모가 내리고 자녀는 그것을 따르는 관계죠. 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독립성을 갖게 되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신만의 의견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완전한 독립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지시자에서 조언자로, 보호자에서 지지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 자녀를 대하던 방식으로 성인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말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말습관은 경험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세상 물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도 다 겪어봤어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언뜻 보면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의 판단력과 결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직업 환경, 인간관계, 가치관 모두 크게 달라졌죠. 부모의 경험이 항상 자녀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때 성인 자녀의 67%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30대 이상일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요즘 그런 상황이 많이 힘들겠구나. 내 경험을 얘기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는 내가 너였다면이라는 가정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설령 그 결정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습관은 성인 자녀의 개인적인 결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출산, 취업과 같은 주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 친구 아들은 벌써 아이가 둘이야. 좋은 회사 들어갔다더니 왜 벌써 퇴사해? 등의 질문과 비교는 자녀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부모의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들은 이미 이러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질문은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전통적인 직업 경로를 따르지 않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은 성인 자녀의 불안과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먼저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걱정된다면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이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라고 열린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교는 자녀에게 나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아닌 자녀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습관은 감정적 조종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녀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자녀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안겨주고 건강한 독립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조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부모의 뜻에 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적 조종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은 종종 자율성 부족,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되 비난하지 않는다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연락도 없이 늦게 오면 내가 걱정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와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판단이나 비난은 피하세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난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는 항상 이렇게 무책임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갈등 상황에서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후자라면 감정적 조종보다는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자녀는 단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피해야 할 3가지 말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종종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 같은 공감의 말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을 동등한 성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투나 어조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나중에 알게 될 거야와 같이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은 피하세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처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또한 대화 중에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자부심을 느껴.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같은 말들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리고 자주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격려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지지와 사랑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말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자신의 말습관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말과 태도를 되돌아보세요. 혹시 앞서 언급한 3가지 말습관 중 하나를 사용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기 쉽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이 오면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이 하려는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화 패턴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 말습관에 집중하여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경험을 무기로 삼는 말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말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 자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영화, 음악, 요리, 여행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제나 활동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그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추천해줄 만한 책이나 영상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자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인 자녀는 자신만의 생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라도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집에 방문하거나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는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점심 먹을까? 처럼 제안의 형태로 만남을 요청하세요. 자녀가 바쁘거나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자녀가 편안하게 느끼는 소통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물으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소통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인 자녀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비판 없이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경청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이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볼까 라고 제안하세요. 자녀가 파트너나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비판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파트너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계를 지지해주세요. 너희 둘이 함께 결정한 것이라면 나도 응원할게 라는 말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말습관과 건강한 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하는 몇 가지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때로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자랑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이룬 일이라 더욱 대단해라는 말은 자녀의 성취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취향, 성격, 가치관이 성인이 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라는 말보다는 내가 요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네, 동생은 이미 집을 샀는데 너는 아직도 월세냐? 네, 언니는 벌써 아이가 둘인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같은 비교는 자녀 간의 경쟁과 질투를 유발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자녀는 고유한 개성, 능력,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대화하세요. 비교 대신 각 자녀의 강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동안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이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에서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언제나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세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와 소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마침표. 채널의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